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은 이제 챕터 3, 이번 주는 챕터 3를 같이 조금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는 제목이 Agent Acquisition이고요. 나이와 습득, 언어 습득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언어 습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단연 가장 중요한 토픽은 뭐겠어요? 당연히 나이겠죠. 나이가 어릴수록 언어 습득이 잘 된다라는 거는 뭐 불변의 진리이고, 그거는 진짜 뭐 만류 인력의 법칙처럼 부정할 수 없는 파인딩이에요. 그거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습득이 잘 된다. 모국어는 어린 나이에 습득이 시작이 되고, 또 그거는 우리를 모든 네이티브 스피커로 만들어내죠. 나이는 분명히 어린 것이 좋습니다. 언어 습득에 있어서 나이는 어린 것이 좋은 게 확실해요. 그러면 이번 챕터의 목표는 도대체 이 나이가, 연령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애퀴지션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총 슬라이드를 볼까요?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슬라이드를 보시면 다 네 번째 슬라이드에 이런 표가 있어요. Child learner와 Adult learner를 구분하는 거예요. Child learner와 Adult learner를 비교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비교하냐면 Neurobiological considerations, 어떤 뇌생화학적인,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뇌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비교를 해보고, Cognitive considerations, 인지적인 관점 비교를 해보고, Affective considerations, 감정적인, affective 하면 감정이에요. emotion이에요. 감정적인 걸로 비교를 해보고, linguistic considerations, 언어적으로 비교를 해봐요. 이번 시간에는 요 첫 번째 것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단연 가장 파워풀한 것은 neurobiological considerations.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동학습자와 어른학습자는 도대체 어떤 게 다를까? 첫 번째, 이 neurobiological한 관점에서요. 그 전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챕터 3 보시면 Agent Acquisition이 있고, 여러분 교과서 쭉 가서 어디를 가시냐면 여러분 교과서에 54페이지요. 자,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이거는 중요한 기간, critical 이란 거는 결정적, period라는 거는 기간이죠. 결정적 기간이 있다. hypothesis. 어떤 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critical period hypothesis, 흔히 우리가 줄여서 CPH라고 부르고요. CPH가 the younger the better 이란 뜻이거든요. 즉,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기간이 있다는 가설이 있는데, 그 결정적인 기간을 지나서 언어 인풋이 들어오면 언어 습득이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결정적 기간 가설이 있어요. 결정적 기간 가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특정 나이대를 지나면 언어 습득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뒤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The younger, the better. 어릴수록 더 잘 되나? 뭐가요? 언어 습득이요. Critical Period Hypothesis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CPH.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scussions about agent acquisition inevitably consid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is a critical period. 결정적 기간이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의문을 항상 품어왔죠. For language acquisition, 언어 습득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타이밍이 있는지. A biologically determined period of life. 자,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그런 인간 삶에서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어떤 기간이요. When language can be acquired more easily and beyond which time language is increasingly difficult to acquire. 이 기간 내에 언어가 주어지면 습득하기가 너무너무 쉬운데, 이 기간이 지나서부터는 언어 습득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있다는 게 정말 사실일까라는 질문이에요. 그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가설이 Critical Period Hypothesis입니다. CPH claims that there is such a biological timetable. 생물학적인 시간표가 있다고 주장을 하네요.
어디까지 가시냐면요. 여기요. In recent years, plethora of research has appeared on the possible applications of CPH to L2 contexts. L1 equation뿐만이 아니고 L2 equation에도 CPH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The classic argument is that a critical point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ccurs around puberty. puberty라는 거는 청소년기고요. 청소년기 약간 전후로 critical period 형성이 되는데 beyond which people seem to be relatively incapable of acquiring a second language. 이 기간이 beyond, 지나게 되면 언어 습득이, 제2언어 습득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This has led some to assume incorrectly that by the age of 12 or 13, you are significantly less capable of successful second language learning. 그렇지만 항상 이런 건 아니에요. 특정 연령대 12세, 13세가 지났다고 해서 제2언어 습득을 항상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Such an assumption must be viewed in light of what it means to be successful. 따라서 성공적으로 언어 습득을 한다는 것의 개념을 먼저 잡아야 돼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성공적이라 보고 어느 정도까지 실패라 보는데 그러면 12, 13세 이후에 습득하면 무조건 실패 아니야. In learning a second language, particularly the role of accent as a component of success. 그리고 이 발음이란 측면이요. 발음이란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죠. To examine these issues, we will first look at neurological and phonological considerations and then examine cognitive, affective, and linguistic considerations. 그래서 이런 뇌와 관련된 걸 먼저 보고 생물학적인 걸 먼저 보고 다음으로 인지, 감정, 그리고 linguistic, 언어적인 걸 본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도입이고요. 어쨌건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다? Critical period hypothesis. 주장하는 바는 특정 연령대를 지나면 언어 습득이 relatively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따라서 특정 연령대 이전에 습득을 시작을 해야만 완벽한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거나 혹은 더욱더 성공적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이 CPH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 이렇게 슬라이드에 제가 뻥뻥뻥 다 배워놨어요. 볼게요. 어쩌고저쩌고 for language learning.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어떤 기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주장이죠. 뭐죠? critical period for language learning. 뭐예요 이건? A biologically determined period of life when language can be acquired more easily and beyond which time language is increasingly difficult to acquire. 제가 말한 거 그대로죠. 그거에 관련된 가설이 있으니 그게 뭐다? critical period hypothesis. 뭐예요? There is such a biological timetable. 이와 같은 타임테이블이 존재한다. 언어 습득에 있어서. Classic argument. Critical point of L2 acquisition occurs around 언제요? 청소년기. 맞죠? Puberty. Assuming that by the age of 12 or 13, you are significantly less capable of successful L2 learning. 이게 제너럴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렇다라고 그 단호박으로 이야기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왜냐면 successful 이라는 것의 개념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교과서 순서를 볼까요? 55페이지 보면 Neurobiological Considerations 1번 다음이 뭡니까? 다음이 cognitive. cognitive는 어디에 있어요? 60페이지. 가시면 네, cognitive considerations 2번. 아동과 성인의 인지적인 구조는 어떻게 다르길래? 다음이요. affective considerations. 아동과 성인의 감정적인 요소는 어떻게 다르길래? 마지막으로 linguistic considerations. 아동과 성인의 언어적인 성격은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언어 습득의 차이를 보일 거. 오늘은 1번만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신기하고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신기하고 재미있는 내용. 55페이지예요. 자, 쭉 보시면요. hemisphere lateralization이라고 나오는데 hemisphere라는 것은요. 우리 뇌가 있으면 뇌는 두 개의 반구로 되어 있잖아요. 좌측과 우측에 좌반구와 우반구 그 반구를 hemisphere라고 해요. lateralization은 그쪽으로 뭔가가 편중되어 있거나 그쪽으로 뭔가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Several decades ago, researchers were favoring lateralization. 자,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뭐라 하냐면 편제화라고 해요. 즉 뭐예요? 특정 기능이 좌우 한쪽에 치우쳐진 것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좌반구, 우반구, 우리 뇌의 좌측 뇌, 우측 뇌 한쪽에 치우쳐진 거. 우리는 그런 걸 편안해하죠. 뭐 운동에 관련된 거는 이쪽, 뭐 그다음에 감정에 관련된 거, 논리에 관련된 거는 좌반구, 예술에 관련된 건 우반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좌측 뇌, 우측 뇌. 그래서 lateralization of the brain as the key to answering such a question. 그래서 there is evidence in neurological research that a human brain matures. 인간의 뇌가 성숙해 갈수록 certain functions are assigned. 특정 기능이 배정되고 or lateralized. 혹은 그쪽에 더더욱 편중되게 되고 to the left hemisphere of the brain. 좌뇌에 편중되게 된다. And certain other functions to the right hemisphere. 그리고 어떤 다른 기능들은 우쪽 뇌에 편중되게 된다. 읽어볼게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Intellectual, logical, and analytic functions appear to be largely located in the left hemisphere. 뇌의 좌측에는 어떤 게요? 지적인 능력, 논리적인 능력, 분석적인 능력이. While the right hemisphere controls functions related to emotional and social needs.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욕구는 우측에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뭐예요? lateralization이죠. 성장할수록, 두뇌가 성장할수록 이렇게 좌반구에 고착된 능력과 우반구에 고착된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language라는 거는요. Language functions appear to be controlled primarily, but not exclusively in the left hemisphere. 완벽하긴 아니지만 대부분이 좌측 내에 편중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아직도 에비던스는 뭐 충분하지 않다라고 쭉쭉 나오면서 여기요. More interesting is the question of when lateralization takes place.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이런 lateralization이 자리를 잡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면서 Lineberg suggested that lateralization is a slow process.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 느린 프로세스인데 that begins around the age of 2 and is completed around puberty. 2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완성이 된다. 뭐가요? lateralization이요. 그러니까 언어 습득이 퓨버리 이전에 완성되어야 그 전에 적어도 시작되어야 뭔가 끝장을 볼 수 있다라는 가설이 나오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어떤 사람의 research to support the completion of lateralization around age 5. 또 어떤 사람들은 5살 때에 다 끝난다. 이런 사람도 있대요. 공통점은 뭐예요? 나이가 들면 lateralization이 완료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떤 사람은 5살로 예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쳐줘가지고 청소년, 아까 12살, 13살 이 정도까지 보기도 해요. 좀 내려갈게요. Scoville suggested that the plasticity of the brain prior to puberty enables children to acquire not only their first language but also a second language. 자, plasticity라는 것은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플라스틱 생각하셔서 딱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플라스틱이 몽글몽글한 상태, 열에 가열돼서 몽글몽글한 상태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석영되지 않은 상태의 플라스틱. Plasticity of the brain prior to puberty. 청소년기 이전의 뇌가 가지고 있는 그 말랑말랑한 상태는 enables children. 아이들로 하여금 to acquire L1뿐만 아니라 L2도 너무너무 잘 습득하게 하고 and that possibly is the very accomplishment of lateralization that makes it difficult for people to easily acquire fluent
control of a second language. 플라스티시티가 없어지면, 즉 lateralization이 완료되면 학습자들은 뭔가 습득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다고 적혀있네요. 자, 여기서 두 개의 개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plasticity라는 용어와 lateralization은 반대로 갑니다. lateralization이 완성됐다. 뇌의 plasticity가 없는 거예요. 낮은 거예요. lateralization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plasticity가 높은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할게요. brain 뭐 이러죠? 자, brain plasticity는 브레인이 말랑말랑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자, 그럼 여기서 before puberty, after puberty. brain plasticity는요, 여기는 high죠. 여기는요, low죠. 이해되시죠? 여기는 브레인이 이제 정리가 다 된 상태고, 여기는 브레인이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바로 이 상태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답니까? accomplishment of lateralization 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before puberty는 lateralization이 안 된 상태예요. after puberty, plasticity가 low한 상태가 바로 lateralization이 완료된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가설은 뭐예요? plasticity를 뇌가 잃게 되고 after puberty, 그것은 brain plasticity가 잃었다는 거는 lateralization이 accomplish 된 거고, 그렇게 되면 두뇌 활동은 언어를 습득하기에는 좀 버거워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바로 요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바로 요때가 그래서 요 puberty라는 바로 요 타이밍이 critical period다. puberty를 지칭하는 거예요. puberty, after puberty 말고 요 puberty가 바로 before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하는 게 맞겠네요. before puberty가 바로 critical period다 라는 말이에요. critical period가 지난 것이 after puberty예요. So after critical period. before puberty는 critical period 전이거나. 맞죠? 그래서 요렇게 적용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뇌가 lateralization이 끝나면 언어 습득이 어려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가설이 있어요. 다음, biological timetables 볼게요. Did you know that white-crowned sparrows and other birds exhibit critical periods for the acquisition of their unique bird song? 심지어 새가 노래하는 것, 지저귀는 거를 습득하는 것도 critical period에 영향을 받는데요. Can birds teach us something about human language acquisition? 그래서 엄마 새가 아기 새한테 노래하는 거를 특정 연령대, 특정 그 개월수에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새는 지저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은 아동도 마찬가지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시냐면 Following another line of research, Walsh and Diller 쭉 내려가서 propose that different aspects of an L2 are learned optimally at different ages. 자, 제2 언어에 있어서 다른 관점의 것들, 뭐 문법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다 동일한 게 아니고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So, lower order processes such as pronunciation are dependent on early maturing brain functions. 네, 발음과 같이 lower order processes, 굉장히 그냥 단순한 거, 별로 큰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 are dependent on early maturing brain functions. 더 습득이 빨라야 되고 making foreign accents difficult to overcome after childhood. 아동기 이후에 습득을 하면 발음이라는 거는 foreign accents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Higher order language functions,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기능들이 있죠. Semantic relations라든지 의미 관계라든지 are more dependent on late maturing neural circuits. critical period가 더 늦어요. Which may explain the efficiency of adult learning. 따라서 이런 의미 습득 같은 거는 어른 학습자가 습득을 해도 거의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앞서서 우리가 연결 지어볼게요. 앞서서 우리가 critical period라는 개념 배웠어요. 언어는 어찌됐건 early, 일찍 배울수록 좋다라는 가설들이 있고 그 가설들은 뭐를 주장하냐면 퓨버티 이전에는 브레인 플라스티시티가 굉장히 높고 유동적이라서 언어 습득이 순식간에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브레인 플라스티시티가 낮아지는 레터럴라이제이션이 완료되는 그 순간에는 언어 습득이 더더욱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래서 크리티컬 피리어드는 대체 몇 살? 이라고 물으신다면 뒤에 나오는 이 개념들은 뭐라고 얘기해 주나요? 언어 요소마다 달라요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발음과 같이 단순한 거, 깊은 생각이 필요 없고 그거를 lower order process라고 표현했어요. 저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pronunciation 같은 거는 early maturing brain functions. 일찍 성숙되면 끝나요. 일찍 습득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른 크리티컬 피리어드를 가지고 있어요. 일러요. 굉장히 일러요. 다른 것보다 early예요. mature한 게 빨리 와요. 반면에 higher order language functions,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semantic relations는요. 어떻게 해요? 이른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아니고 더 상대적으로 늦은 크리티컬 피리어드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거는 어른이 습득을 해도 아동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어른이 습득하면 더욱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가장 취약한 것이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가장 이른 것이 뭐예요? 발음이에요. 발음. We are left then with some support for a neurologically based critical period, but principally for the acquisition of an authentic accent, and not very strongly for the acquisition of communicative fluently and other higher order processes. 자, 그래서 모든 게 관점만 또 문법이라든지 신텍스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렇게 언어마다 그 다양한 관점들이 있잖아요. 언어와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요소들은 다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의 크리티컬 피리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단순한 능력일수록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이르고 가장 크리티컬 피리어드에 센시티브하고 가장 오버컴하기 힘든 것이 그 기간이 끝나면 힘든 것이 pronunciation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의미 관계를 파악한다든지 단어 뜻을 안다든지 뭐 수거를 안다든지 이런 것들 고차원적 사고가 필요하고 약간 논리적인 뭔가가 필요한 것들은 어른이 되어도 습득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을 보면 확실히 언어의 요소별로 크리티컬 피리어드는 모두 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Neurobiological Consideration 끝이에요. 뒤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 significance of accent 무슨 내용 나오겠어요? 액센트를 버리는 게 정말 힘들다. 특정 연령이 지나면 이건 오버컴하기 되게 힘들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뭐 됐어요. 이런 거는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cognitive considerations부터 하겠습니다. 네, 마치는 의미에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슬라이드 보고 마칠게요. 자, hemispheric lateralizations. 자, 반구가 뇌의 오른쪽 좌측 우측 뇌가 있고 그 안에 편제화가 일어나는데 lateralization은 뭐랍니까? As the human brain matures, certain functions are assigned or 이게 뭐예요? lateralized. to the left hemisphere of the brain and certain other functions to the right hemisphere of the brain.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애널리틱한 펑션은 어느 쪽에? 왼쪽에. 좌측 뇌에. 그리고 emotional하고 social한 거는 어느 쪽 뇌에? 우측 뇌에. 르네버그와 스코벨은 lateralization and language acquisition의 관련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brain
plasticity라는 용어가 하나 있었죠. 아까 lateralization과 brain plasticity가 이렇게 반비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연령에 비례해서 다시 한번 관련지어 개념을 하시고요. 헷갈립니다. 뭐 plasticity가 올라가면 뭐 힘들다, 뭐 lateralize 힘드니까 그걸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첫 번째가 이제 neurobiological considerations 계속 이어지는데 biological timetable이 있다고 하네요. Different aspects of an L2 are learned optimally at different ages. 따라서 critical period가 각각 다 다르다. 언어적인 그 요소에 따라서 lower order process 굉장히 단순한 것들 early maturing brain function이고 making foreign accent difficult to overcome after childhood. 발음이 그 외국에서 온 것 같은 그 이상한 발음이 가장 뭐랄까 내가 overcome하기 힘든 영역이다. 따라서 이거는 일찍이 제공될수록 좋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pronunciation. 반면에 semantic relations 같이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거는 늦게 배워도 critical period가 그렇게 이르지 않고 critical period가 상당히 느린 것 같다라고 나오네요. 예를 들어서 뭐 vocabulary learning 이런 게 있겠죠. 아동의 어휘학습하고 어른의 어휘학습을 비교해보면 어른의 어휘학습이 훨씬 빨라요. 하루에 10개를 새로운 단어를 외운다. 아동은 못 외워내요. 어른은 빨리 외워요. 따라서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다르죠. 다른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래서 오늘은 neurobiological considerations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cognitive, affective, linguistic considerations 했습니다. child learner, adult learner의 차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critical period hypothesis에 대해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